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인성론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목소리로만 만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학습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배워야 할 과정 중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려고 하고요.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즉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적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다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직업에 관련된 기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보고 이런 것이 있었지 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오늘은 수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딱딱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교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영유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었고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었죠. 그래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그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와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실은 주요한 영향을 미쳤었죠. 그래서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고, 여기에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들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 향상을 시켜서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였죠. 법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실습을 강화해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휴게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전국에 추가 배치하는 노력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노력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복무관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사실은 더 필요한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이러한 보육교직원의 복무관리 그리고 처우에 관련된 이야기로 중심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시면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복무라고 되어 있었고, 첫 번째 보육교직원의 자격, 그리고 두 번째 보육교직원의 임면, 그리고 세 번째 보육교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어떠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나. 첫 번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일반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능하고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5년 이상의 보육 등의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받을 수 있고요. 의료법에 따라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여기는 7년이네요.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한번 살펴보시면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입니다. 여기도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5년 이상의 아동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영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또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중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교육훈련 시설이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당연히 그렇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 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급부터 볼게요. 3급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보육교사 3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 2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살펴보았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육교사 2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보육교사 1급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육교사 1급이 될 수 있죠. 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육교사 1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보육교사 3급부터 1급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어느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또 그 다음부터 경력이 붙고 있고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3급, 2급, 1급이 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인성 영역과 실무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필수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보육교사 론 또는 보육교사 인성론, 그리고 아동 권리와 복지 두 과목 6학점을 이수해야 하고요. 보육 실무 영역에서는 필수 교과목 한번 살펴보시면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보육 실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도 필수와 선택 교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 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그리고 아동 수학, 아동 안전관리 중에서
그 9교과목 이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7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동 건강, 영유아 사회 정서, 문학교육, 상담,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 간호, 영양,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4과목, 이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자격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면교육 강화를 위한 대면 국과목이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인성영역, 보육교사론, 보육교사 인성론, 아동 권리와 복지 이게 대면 교육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지식과 기술 영역은 놀이, 언어, 음악, 수학, 아동 안전, 그리고 보육 실무 영역에서는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보육 실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보육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을 지정했고 이 대면 교과목당 8시간 수업 출석 및 1회 이상의 출석 시험 의무화 등으로 대면 교육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사이버 교육만으로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 교육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죠. 자, 그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보육 실습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보다 강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육 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통해서 이 교과목 확인이 가능해야 실습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보육 현장 실습, 교육 실습, 학교 현장 실습 등 유사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실습 기관과 실습 기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 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자격증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육 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되고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즉 비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또 실습 기관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잘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실습을 받는 기관을 찾을 때 정원이 15인 이상 그리고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그런데 이 유치원이 교육청에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실습 시작의 기준으로 평가 인증 유지 기관이어야 되고 2회 분할 실습을 할 경우도 있는데 각각의 분할 실습 시작일 기준으로 평가 인증이 유지 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평가 인증 도대체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나? 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여러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실습 기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실습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 기간도 잘 채워야 되는데 보육 실습 기간은 6주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주 240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나가야 된다라는 거 연속한다라는 건 그렇게 6주를 나가야 되고 240시간 이상 실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 1일 실습 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에 주 1회 실습을 하거나 주말만 실습을 하는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 실습을 실시할 경우에는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주 토요일에만 나가겠다. 매주 월요일에만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하나의 보유 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에 한 학기 내에 2회에 나누어 실시가 가능하다. 또 학기를 달리하여 2개의 보유 실습 교과목 1, 2로 개설을 할 경우에 각 학기에 1회씩 실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한번 잘 살펴볼게요. 우리 지금 자격 기준에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 실습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간과 또 어떤 곳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지 부분까지 살펴보았죠.